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네. 당 완전히 포개버리고. 안녕. 똑소리 나게 독한 정치 똑똑한 정치라고 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오늘은 2023년 9월 6일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공개된 윤석열 녹취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 그동안 당내에서 충돌이 있었나 정도로 대충 지레짐작으로만 상상하던 상황들이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다들 벙찐 상황이라고 보면 돼. 자, 우선 윤석열의 과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윤석열은 1983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임용되었어. 집안의 재력이 어마어마한 건지 오랜 기간 동안 고시 공부를 한 후 합격하게 된 거지. 그는 국정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을 맡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하였고 이 일로 윗선에게 미운털이 박혀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좌천됐어. 이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재기에 성공했어.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등용되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당초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축소를 검토하고 있었고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 2020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위 말하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2022년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을 추진하게 된 거지.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을 추구하다 보니 윤석열은 반발 심리로 법무부 장관 예정자였던 조국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등지게 돼. 모두 알겠지만 그때 당시 아침에 눈 뜨면 조국 관련 뉴스가 주요 뉴스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였으니 말다 했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선 때 정치 관련 뉴스보다 조국 일가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생성되었다고 할 정도니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소스를 뿌렸을지 상상이 되질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정치 검찰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날리는 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지. 윤석열의 이 발언을 보면 검찰들이 본인들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지 알고 있다고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뭐 음주운전해서 벌금 100만 원 하는 그런 약식 기소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서 이 함부로 이 기소하지 않고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다툼으로 인해 민주당으로 정치 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돼. 그때 당시 조국 사태로 반정부 인사로 찍힘과 동시에 보수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된 윤석열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들어가 다 먹어버리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 빠지가 101명이 있고 맞아, 104명이 맞아. 있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먹어주는 거예요. 가서 싹 접수해버려요. 일단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의원 41명이 네, 네. 입당 촉구했죠. 지금 그다음에- 현황이나 똑같죠, 뭐, 그다음에 그게. 당사무처하고 의원 네. 보좌관 협의회 의장들이 예, 했죠. 예, 이제 아마 내일쯤 되면은 예. 당협위원장이 한 절반 이상의 당협위원장이 지시사항을 할 겁니다. 국힘을 아. 싫어하는 거 제가 100배 알고 예, 저는 예. 선생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아, 제가요? 그래요? 예.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 본인의 신념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란 건 더 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전라남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부터 이야기했어.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 들어가지 못해 고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라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그는 3개월짜리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생각한 거지. 또 국힘 안에서도 예, 많은 의원과 예, 또 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예. 당원들이
예.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서 예.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예.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예. 건방져가지고 예. 그럼 이제 아니 제가 오늘은 그렇다고 지금 예. 결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자우지가 만약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네.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에 그래야죠. 들어가시려면은 예.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완전 안 접수를 그러면은 하시죠.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 새끼들 가서 네. 개판 치면은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즉 들어가서 당대표는 검찰을 이용해서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본인 말을 잘 듣지 않는 정치인들에겐 과한 징계를 내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서로 잘 보이려는 강아지같이 꼬리 흔드는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특정 정치인을 당대표로 세우기 위해 티나게 뉴스를 흘리기도 하고 유력 후보를 포기시키는 등 나머지 정치인은 싹을 잘라버리는 거지. 결국 앞에서 충성 맹세하며 야당 의원들을 개보듯 강성 언어를 구사하는 몇몇 정치 장관들을 필두로 국민의힘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 이거는 대한민국 한국 정치판에 했던 우리 저 학생 같은 분들하고 예, 예. 갈아버리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이렇게 여당 내부만 정리가 되면 본인 마음대로 정치판을 주무를 줄 알았는데 하는 일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태클을 거니 생각보다 파워가 생기지 않고 본인 뜻대로 되질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 계속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전 정권 탓을 계속했지만 그마저도 매 사건마다 써먹다 보니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념 선동. 즉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등 야당을 싸잡아 북한의 하수인 이미지를 계속 언급하면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거지. 이건 마치 너네가 야당을 지지하면 너네도 빨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애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먹힐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게다가 최근 홍범도 장군에 대한 형상 철거 논란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중이지. 윤석열의 삐뚤어진 반공사상 관련된 내용도 유튜브에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설명란이나 동영상 목록에서 확인해줘. 이건 2023년 9월 1일 방송된 매불쇼에서 변희재 대표와 김종대 전 의원이 한 말이야.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은 보수 이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인정받는데 왜 저렇게 이념 얘기 많이 떠들까 하니까 이 사람 보수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윤석열은 보수도 아니었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수차례 걸쳐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떠들었어요. 대선 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김대중 도서관 가서 김대중 정신을 받들겠다 그러고 어디 예능 프로 나가서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노래 부르고 다녔고 또 취임에서는 광주 가서 이문희와 행진곡 불렀고 그러니까 보수 이념과 아주 안 맞는 행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계속 의심을 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뭐 탄핵감에 막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잘못하면은 보수한테 쫓겨난다. 그래서 막 찔러댄다는 거. 자꾸 이제 이념으로 이제 막 뭉쳐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안달을 하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지지율 30%대 이렇게 장기간 지체되고 하는 개혁 된 게 없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뭐가 됐습니까?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성과로 내놓을 게 없는 상황에 돌파구는 이념이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33년에 히틀러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그때 이제 반공산주의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의사당 불탔고 그게 정기를 이루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정기를 만들려고 홍범도 논란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답은 이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가 그 소수파로 정권을 잡으면서 갑자기 어떤 왕 노릇을 해야 되는 지도자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신경쇠약 증상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 신경쇠약 증상은 밥 우드워드가 한 얘기입니다. 그 트럼프에 대해서 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레이지란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자기식 생존 전략이죠. 우울과 신경쇠약 위에선 생존 전략. 네. 윤석열은 보수 진영에게 쫓겨나게 두려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명이야. 국민의힘을 먹고 접수해서 사당화시키려는 윤석열의 계략은 먹혀들었을지 몰라고 국민들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고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니 점점 레인덕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 사실 이런 녹취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이미 윤석열이라는 배를 버리고 떠나는 지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거든. 물론 콘크리트 30%의 지지는 아직 깨지진 않은 것 같아 여러 커뮤니티나 다양한 정치 성향의 톡방을 확인하는데 유독 그구들이 많은 톡방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미 윤석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지 이런 녹취록이 나오는 것조차 이제부터 무조건 지지다 난 대기운이다
맞는 말만 하는데 뭐가 문제냐, 더 탐사는 저걸로 보수가 분열할 거라고 생각하냐 등등 의견이 올라오더라고. 원래 본인들이 지지하던 당대표를 지속적인 압박과 정치질로 쫓아내고 다른 의견을 발언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죽이고 짓밟고 있는데도 헤헤거리며 우리 윤석열 하는 거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란 거지. 이런 자발적 내무 고발들이 이어지다 보면 하루아침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걸. 그리고 그때는 자기 자신의 선택과 지지를 후회하게 될 것이란 걸 말이야.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각자 도생 시대의 다음에 또 볼 때까지 살아남아 보자고.